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연말에 1000만원 버는 방법, 1년에 그냥 있어도 10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반은 상승하고 있고 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뚜렷한 상승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승이 강하면은 추세 전환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됐었는데 많이 내렸습니다. 1,266원입니다. 지금 유가도 12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79달러로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가장 많을 때가 77조인가 그랬었는데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멀어지고 돈을 빼가지고 은행에 지금 사상 최대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5%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더 없겠죠. 그러니까 주식해느니 차라리 5% 이자 받고 은행에 넣는 경우가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장구도 이제 늘지 않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7조 턱걸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구 줄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환율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이 IMF 때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다가 2,000원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내리 꽂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때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급등락을 하다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현재 이렇게 막 급락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안 오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갑자기 이것처럼 환율이 급등하면 더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거는 코스피 종합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보면은 사케다 3법 혼마비전 이런 데 보면은 이 삼산을 그리고요. 미국에서는 헤드앤숄더라고 그러죠. 머리, 어깨, 요 헤드앤숄더가 그려지고 나서 요 밑에 지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급락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급락이 쭉 나왔죠. 나와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역 헤드앤숄더 이게 역 헤드앤숄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반대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가 100% 맞는 게 아니죠. 세력들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역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대들면은 물량을 다 털고 나와서 또 떨어지면 다시 매집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코스피 종합지수를 갖고 세력이 할 수 있을지 하기는 합니다. 외국인들은 엄청난 돈으로 선물을 매도해서 떨어뜨리고 선물을 매수해서 올립니다. 삼성전자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 갖고 종합지수를 올리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헤드앤숄더고 여기서는 역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투자에서는 누가 뭐 가르쳐 줬는데 안 맞았다 막 그러는데 투자에서 정답이 있으면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며칠 있으면 올해가 끝나죠. 올해가 끝나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배당일입니다. 배당일. 배당 기준일입니다. 배당 기준일이라 오늘 배당주를 사야지 내년 4월에 배당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오늘 안 사면은 내일 사면은 내일은 배당락일이라 내일 사봐야 배당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 말에 제가 계좌가 5억 8천이었습니다. 5억 8천이었는데요. 근데 작년 말에 3천이었죠. 작년 말은 3천이었었는데 50%를 샀습니다. 주식을 배당주를 50% 샀습니다. 그래서 그럼 2억 5천, 2억 9천을 샀죠. 2억 5천, 4천, 2억 9천. 2억 9천을 샀는데 저 배당금이 얼마나 하냐면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제가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저 배당금 받은 거를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합계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냅니다. 그러면 배당금 플러스 이자가 합해가지고 2천만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월급에다가 다른 소득을 다, 모든 소득을 다, 사업소득 있으면 사업소득, 뭐 알바 뛰었으면 알바 뛴 거, 국민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뭐 모든 소득을, 뭐 월세 준 거 받았으면 월세 준 거, 전세자금 준 거 있으면 전세자금, 이자, 이런 거를 모든 소득을 플러스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시. 그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다니고 저는 실업자인데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은 따로 국민연금을 건강보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이 배당소득이 이자랑 1,000만원만 넘으면은 따로 또 이 건강보험을 내야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2천만원을 안 넘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1,000만원이 넘었죠. 이거 세금은 뭐 띄면은 1,000만원이 안 되지만 과세 대상은 세금 띄기 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1,090만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2억 9천만원어치 샀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때는 3천이었는데 지금은 2,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2,900만원어치 샀어도 이때는 10주 살던 거를 지금은 13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금액을 했어도 1,000만원이 넘어갈 수가 있죠. 왜냐,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싸니까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2천만원 넘어가면은 직장 다니면서 또 세무서에 세금 신고해야 되고 여러가지 또 세법에 걸려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라 3천에서도 50% 샀지 않습니까? 근데 2,100인데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60%만 사기로 했습니다. 70% 사면은 왜냐면 이때는 5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 원이에요. 계좌가. 그래서 60%만 사도 6, 7에 42 2억 9천이었는데 지금은 4억 2천 정도 사서 아리까리 합니다 지금. 그래서 60%만 오늘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주식 대여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세금을 내줍니다. 그런 대여 수수료를 제 계좌로 자동으로 세금 띄고 입고됩니다. 근데 이게 5억 기준으로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사고 팔고 했는데 아무 지장 없이 그냥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년 쌓이면은 이게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고 파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제 부작용도 약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 저한테 주식을 빌려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공매도 치려고 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많이 치게 되면 주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안 빌려준다고 공매도 안 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빌려서도 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사부님들로부터 장기 투자라고 배웠는데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니더라고요. 약간 트레이더 스타일이 강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치면은 좀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가 볼린저 밴드 밑을 치면 그 여기 높은 데서 판 거를 좀 더 샀다가 막 이런 스타일이지, 가만히 삼성전자 하나 사가지고 가만히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 못 됩니다.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이런 게 저는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그냥 사가지고 100배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이런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명인들을 보면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트레이딩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스캘핑 하는 스타일이 있고, 다 자기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돈을 버는 거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세계 명인들이 권하는 장기 투자가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미국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글쎄요, 장기 투자해가지고 지금 2007년부터 2000 뚫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2000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이야 이게? 그래서 그럼 한 20년 동안 그냥 200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뭔 돈을 벌겠습니까? 물론 삼성전자 샀으면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배당 낙일입니다. 오늘 안 사면은 배당 못 받습니다. 그래서 70% 살려고 그랬는데 70% 사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은행에 있는 예금 다 찾았지 않습니까? 이제 2천만 원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에 찾아야 돼요. 그 만기가 안 들어와서 2천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찾았어요. 그래도 은행이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7에 49 5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은행이자 플러스이면은 2천만 원 넘을 것 같아서 70%는 안 될 것 같고 60%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 계좌요. 1번 계좌는 9,900이니까 1억이라고 치고 지금 총 평가 금액이 주식 평가 금액이 6천이니까 60% 딱 됐죠. 그래서 이건 안 건드려도 되고요. 2번 계좌 보겠습니다. 2번 계좌 1억인데 6,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60% 됐습니다. 3번 계좌 9,700인데 4,600이니까 한 1,300 정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00을 뭘 살 거냐? 이게 요즘에 부동산 공부하느라고 주식 공부는 안 해가지고 뭘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요즘에 은행이자 오르니까 은행주들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KB금융 대표 주자 KB금융이
지금 51,100원인데요. 1,300만원어치를 그냥 KB금융 한 종목으로 사겠습니다. 예, KB금융 여기 떴죠. 255주 사니까 1,300만원어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4번 계좌. 4번 계좌는 1억 100인데요. 지금 저번에 다 수익 실현했죠. 그래서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4번 계좌 옛날에 판 게 뭔가 보겠습니다.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 4번 계좌 여기 있는데 먼저 판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여기서 6종목을 골라서 1,000만원씩 사겠습니다. 옛날에는 100만원씩 60종목을 샀는데 지금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1,000만원씩 6종목 골라서 사겠습니다. 예, 4번 계좌는 6종목을 샀습니다. 지금 6천만원이죠. 1억 100인데 6천만원 60% 샀습니다. 현대차증권, KB금융, 삼성증권, 삼성전자고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는 지주사 중에서 실적 좋고 많이 떨어진 종목 샀습니다. 현대차 이렇게 6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계좌입니다. 9,800인데 4,800이니까 여기서는 건설주이면서 그 지주사 성격이 강한 삼성물산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너무 금융주로만 치우쳐도 포트폴리오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1,000만원어치 샀습니다. 그래서 5,800, 9,800 거의 60%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계좌 1억인데요 1200을 더 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 한 종목에 여기 삼성물산이 있네요. 저는 그 대형 주사기 때문에 거의 뭐 포트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6번째 계좌는요 그냥 한국가스공사 1200만원어치 사겠습니다. 그냥 550원에 그래서 6천만원어치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7번째 계좌 부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잔고가 1억 3천이니까요 60%면은 한 7,800 정도 됩니다. 60%면은 7,800 그러면은 6,300을 빼면은 1,500 정도 되네요. 1,500 정도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 1,000, 한 종목 500 정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다 마이너스인데 녹십자가 하나 플러스가 보이네요. 그래서 제약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제약쪽 시가총액 상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 어떤 걸 살까요?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배당금이 제로입니다. 셀트리온은 0.4주네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고요. 뭐 배당 받으려고 오늘 사는 날인데 제로 하나도 안 주는 거 뭐로 삽니까? 적당히 기업은행 1000, 고려아연 500 이렇게 사겠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고려아연, 기업은행 두 주 사가지고 7,800이 됐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이제 이걸로 매매 마무리고요. 올해 뭐 며칠 안 남았는데 거래일이 이걸로 매매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에 올해는 이제 1년 내내 3,300에서
지금 2300이네요. 2300까지, 2100까지